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나주는 30만 명동 강서도시 강도도시로 대도약하고 500만 메가시티의 당당한 중심이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안도교전한 강력한 엔진을 달고 나주 혁신당원 동지들이 앞장서서 통합시당 승리의 길을 반드시 열어갑시다. 우리 나주 30만 강서도시 전남 광주가 통합될 때 우리 나주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도골 의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나주 발전이 앞으로 30만 강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시당 위원장, 또 우리 국회 예결위 위원님으로서 우리 나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면 질의도 해주시고 우리 안도 의원님께 인사 말씀 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 네, 그러면 우리 안노원 의원님께서 여러분들 전국과 인사하는 말씀 하시고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산강 유해산 포럼, 네, 이제 조만간에 아마 발족을 좀 하게 네, 이런 처음 플랫폼인 것 같고요. 네, 이름 그대로 저는 영산강이 우리 마한, 백제 이쪽 동네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 아닙니까? 네, 영산강이라는 그 강줄기, 이 젖줄이 흐르면서 주변의 풍야 형성이 되고 우리 농경문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문명이 시작됐다. 마한과 백제로 이어진 찬란한 문화가 여튼 그 꽃피웠던 이 중심지 그 르네상스를 지금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이 담대한 여러분들의 도전과 비전에 대해서 먼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지방 출장을 왔었는데요. 우연찮게 한남에 있는 나주 박물관을 갔어요. 내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다. 즉,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역사공부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경주에 가면은 큰 고분들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꾸 수학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여기 우리 이제 고대 문화의 중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어마무시한 이 문명에 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명을 우리가 있잖아요.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문화. 그 당시에 인간별도 이런 다 있잖아요. 이러한 사이즈를 보면 당시 어떤 문명의 크기랄까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때 번영했었는지 충분히 미로 짐작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한시장이기 때문에 사만의 어떤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문화 시대를 보니까 이미 신라 시대 있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왕관이라든가 뭐 등등 모든 있잖아요. 장신구를 봤을 때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의 뿌리가 여기 있는데 왜 이쪽은 이런 게 잘 안 알려지지? 그리고 내가 이쪽 사람인데 왜 처음 있잖아요. 40 중반이니까 40대 중반까지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다.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제가 여러 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저쪽으로 잠자고 있는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일 있잖아요. 그 사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 이게 필요하다. 저는 그게 우리들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리고 한때 이 한반도의 문명을 처음에 만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또 문명을 꽃피울 그러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주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하고 약간 윤병태 시장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이야기하고 윤병태 시장 워낙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첫 번째로 윤병태 시장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저는 윤 시장님 같은 경우는 나주시장으로서 가장 첫 생입니다. 그 생각은 제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실에서 같이 일했어요. 총괄계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0조 예산이 있을 거예요. 300조 예산을 제가 이렇게 한 사무관 중에서 예산실 사무관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헤드. 그런데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윤 시장님 갔어요. 윤 시장님이 저보다 선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방사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고시를 본 거예요. 예전에 수재들이 집안이 좀 어렵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상고에 가요. 상고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길만이 전부가 아니겠네 라고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상고에 가셔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숫자 굉장히 많아요. 숫자에 갖고 윤시장님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집요한 사람이에요. 불독이요, 불독. 한 번 일을 잡잖아요. 그럼 절대 안 해줘. 무서워.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안 하면 저녁에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다고 볼 정도로 열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자기가 물면 저도 좋잖아요. 그런 분이고 개수에 맞고 하신 분이고 우리 기재부에 있을 때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을 이분한테 당했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해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DJ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 개혁시장이 생겨가지고 그때 공기업은 전부 다 개혁을 하는데 그때 개혁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기업 구조조정하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참 그러니까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결국에는 공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 지방위원회인 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시장이 되잖아요. 그게 다 이쪽에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그렇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도 우리는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대박을 하니까 고물자들 중대 간다고 해야지 내 돈으로 생각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기재부 사람들 훈련이 좀 돼 있고 그런데도 아까 제 말하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딱 일하다 보면 우리한테 이미 들어온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효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잘 나가는데 더 밀어주면 더 큰 걸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빵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또 있잖아요. 같은 노출이 됐을 때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이미 여건이 완전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만 투자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먼저 있지 않습니까? 쌍 갈고 뭐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논리, 이제 경제성이라는 논리를 보면은 이쪽은 구조적으로 있잖아요. 안 나와. 이런 좀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균형 지수를 집어넣자. 룰을 좀 바꾸자. 이렇게 같이 하고 했던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또 그 예산실이라는 데가 대한민국 돈을 다 지는데 굉장히 좀 뭡니까 인베런스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이제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19개 그때 과가 있어요 예산실에. 그런데 우리 쪽에 제가 청와대에 있다가 딱 내려가서 보니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호남 출신 조인철 선수야. 지금 여기 지금 서부에 국회의원 하시고 조인철 선수가 총사기관하고 거기를 여기 있잖아요. 직계가 아니고 참모서 이게 하나 이 정도 이렇게 엄밀한 사람. 그럼 사람이라는 게 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돈을 만드는 데가 정말 좀 민감하죠. 그러니까 특히 영남 정권이 들어서면 그냥 호남을 굉장히 배제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싸게 오는 거예요. 싹을 그냥 안 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잡아도
8살입니다. 상당히 있잖아. 국정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또 비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죠? 이래 내가 쟁쟁한 사람들 경쟁을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얘기하는 클릭 이동을 하거든요. 공무원들 정책과장 하다 총괄과장 이렇게 한 클릭씩 그렇게 딱 틀이 짜여져 있죠. 그런데 애초에 이 콘베이어 벨트에 탄 사람은 쑥쑥 갔네. 근데 우리는 그 이쪽 면쪽 이 콘베이어에 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뭐 17만 원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7년 만에 호남이 출신 예산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계단 여기를 타지 못하는 트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겨우겨우 이 트랙을 타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제가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밸런스가 좀 심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줬잖아요. 이처럼 그 정권 환영을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이라든가 생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딱 정권 잡으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죠. 근데 자꾸 이제 이게 낙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구조적인 이제 모순의 상황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김 시장님하고 제가 참 예산시장에 쓰는 그런 현실을 못 보면서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내 고향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기회가 부여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살아, 저기에 살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게 불균형이죠. 이게 불균형이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억세스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비단 정부만 그러겠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정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기업에서 제일 이 정권의 핵심들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뭐 부사장이나 뭐 이렇게 대담 부사장 안 치지.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일을 할 때 자기 밑에 누구를 부장할 수 있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주로 있잖아요. 그 인맥이 딱 있잖아요. 세월을 거치면 되게 단단히 경과돼요. 그런데 우리 호남의 의존은 어쩌다 한 번. 그러다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하려면 끝나버려요. 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정부지만 기업,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특히나 우리 단지금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정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돈인데 나라의 돈줄, 또 그리고 금융의 돈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억세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기업들이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미 이제 잣대를 드는 거죠. 기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어려웠을 때 우리 동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업경을 해가지고 1골 100개를 해갖고 있잖아요. 한번 뻔때기를 보여야 돼. 이럴 때 누가 희생을 당하겠어요? 뭐 듣는 거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이쪽은 둘째의 기업이 하나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정의롭지 못한 것을 있잖아. 아이고, 그것이 신뢰가 아니고 그것이 운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미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 이미 이렇게 판이 이렇게 짜졌는데, 이제 사이즈고. 그러다 약간 깔짝깔짝깔짝해서 손좀 대자 하는 척 하다가 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 정책이지.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기득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만 원 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똑같이 투표를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투표를 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니 애초에 시작은 이 영원한 있지 않습니까? 영남 호남이 좀 더 많다. 왜냐? 우리가 편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농촌잖아요. 당시로는 반대쪽 공장이 여기 호남 편은 반드시 공장이지 농업사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업이 그 사람 주력 사람이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많은 인구들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문화 발달하고 그렇게 하고 저쪽은 있잖아요. 사각지역이 하고 보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영남 사람들 확 진취적일 수밖에 없어요.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중앙에 가서 경기전을 보거나 그래야지 먹고 살고 지방에 내려버리고 거기가 땅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다만 이쪽은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풍족하니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고향 지키면서 이 안주화했던 거죠. 이런 이제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해방 직후에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이게 600만 개만 비슷했다 이거죠. 여기가 조금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피난을 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부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또 70년부터는 이제 제조업 시대, 경공업, 중공업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하면서 1300만 제곱을 격차가 좀 생겼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거다 이거지. 운명적으로 해갖고 있잖아요. 뭐 원래 얘들은 이런 원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정의로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또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실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고마움도 있잖아요. 좀 삶을 좀 이렇게 넓게 이제 보는 거고 또 그리고 국정에 대한 것이니까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국정을 지금 바라보고 또 이끌고 가 계신다는 걸 제가 그때 막 절절하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좀 뽑아서 대한민국이 이제 옳게 서는 또 이렇게 했잖아요. 나라를 만든 거다 이 생각으로 저는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800조가 이 동네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2기, 하이닉스 2기가 4기입니다. 200조씩이 800조라고 그래요. 800조 이게 들어오는데. 자, 이 의사 결정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호남 사람들이 강한 거니까 해가지고 지금 된 겁니까? 아니에요. 기업은 800조라는 건 자기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을 거기들이 하는 게 재판을 다 힘겨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어차피 향후 50년 돼 있지 않습니까? 모델 3에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접수하고 그런데 향후 50년대 미래 공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에서 전력이죠. 전력도 깨끗한 전력이에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R이 그 사람 향후에는 이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가서 추측하지만은 지금 기후 환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 연료를 도저히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센터라는 반도체가 그야말로 전기동력 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가장 관건이고 그래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한 전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을 식히고 내가 부식해서 저거 말투가 용수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주 부지가 있잖아요. 싸고 괜찮아요. 잘 잡혀진 부지가 있는 거. 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거기 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이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 중공업 시대 때는 우리 영남 이쪽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기술을 가지고 일본 공장을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공장이 어디로 가버리니까 인도로 가고 중국, 그 다음에 인도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지. 이거는 제조업은 있잖아요. 20년 못 버팁니다. 유통기한 20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흘러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때 있잖아요. 우리 영남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우리나라를 그만 70년 동안 그게 살린 거예요. 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일반 제조업은 안 되잖아요. 중국한테 다 먹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냐, 이제 AI 시대 되겠죠.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찬 이 동네에는 들어가 있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살고, 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쓰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려있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선택받을 수 없는 땅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거꾸로 우리 중국적으로 생각한다면, 야, 이 땅이야말로 지금을 기다려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I 문명의 시대에 주인공 역할을 해야 돼. 주요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어디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있잖아요. 제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더 나가서 그렇죠.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 정보원 AI 시대에 우리가 지금 똑같이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인프라라든가 있잖아.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AI 시대에서 핵심적인 뭡니까? 소비장이 뭡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지났으면은 중국한테 다 이제 먹혔을 거예요. 중국의 제조업 수준하면 여기까지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반도체까지 AI까지 다 중국이 먹는 세상은 중국 패권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거를 미국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막는 거죠. 아 여기까지 중국한테 허용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스탑을 딱 시키는 거죠. 미안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빠져.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있잖아 미래 첨단 산업 AI라든가 반도체 산업이 있잖아 공급망을 만들 거야 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자원이 있고 기술 있고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져주세요. 손발이 부지런한 나라가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일본도 제조업을 우리한테 넘겨서 이쪽 넘어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독일, 옛날에 있었던 일본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AI 3대 강국이다. 뭐 G2 국가가 된다라는 것이 저는 그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국뽕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현실로 우리한테 왔다 이거죠. 그 기회가 왔다 이거죠. 근데 그 기회를 그렇잖아요. 만드는 것 진앙지가 어디냐? 광진. 그리고 여기 어디 무라노 지라고 박수 한번. 좀 젊은 분들이 함께 계셔. 그래서 광주 전남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을 해야 될 때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 주유의식, 이제 비주류. 남 잘 되는 거 있었으니까 배 아프고 뭐 이런 있잖아요. 찌질한 생각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남을 끌고 간다. 남들 배 아파하는 건 그저 아플 수 있지. 그렇죠? 그걸 어루만져 주는 거 있잖아요. 같이 포용하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굉장히 아플려고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광주 전남에 된다. 저는 그게 백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제가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백제는 세계 그렇잖아요. 문물의 중심지였어요. 왜냐? 중국이 당시에 다 갈라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데 거기서 무슨 문명이 뭡니까? 저희 군사 문명은 발달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평화적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에 기반한 그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그 문명을 당시에 있잖아요. 백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백제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있잖아요. 그게 많이 소수되고 있지만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토목 기술도 그렇고 문명도 비해서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황룡사 구축성탑도 백제의 아기지랑 건축가. 그리고 일본의 고대 그렇잖아요. 일본의 이제 고대 문명을 또 백제 사람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천황족이 그 백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그렇게 세계를 있지 않습니까? 호령하면서 그러면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침략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문명을 크게 일으켜서 모두가 행복한 그렇잖아요.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백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러한 백제의 그 문화적인 것, 그런 정신적인 그런 운동력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상과 늘상, 혼합의 늘상이다 생각하거든요. 그 광주 전남 쪽에서도 어디냐? 저는 나주가 우리가 더 주목을 해라. 나주는 가게 농경문화의 문화입니다. 앞으로 뭐냐? 결국에는 에너지가 에너지. 그렇잖아요. 뭔가를 만드는 게 에너지다. 전력도 만드는 게 에너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장악하는 나라.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전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나주가 지금 에너지, 그렇죠? 이러한 메카다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윤덕기 시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인공지능, 아니 인공태양, 그거 이제 1조 2천억짜리 연구시설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에너지의 궁극적인 에너지는 뭡니까? 운의 에너지요. 그건 태양이잖아요. 네. 그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관돼가지고 어마무시한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에너지를 하잖아요. 그건 우리 빛을 받아먹고 지금 다 하잖아요. 모든 지금 생명이 다 광합성을 하고 우리도 해가 뜨면 기분 좋아지고 해 지면 있지 않습니까? 운이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의 그 원천이 되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인공태양 연구단체가 나주에 들어선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게 앞서서 그러한 있잖아요. 생각을 기제를 만들어내는 법, 환경 에너지 문제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짜 이렇게 장래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있잖아요.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온 새로운 AI 문명의 핵심 전기, 전력을 여기서 만들어낸 곳, 그런 아이들이 모아진 곳, 이것이 바로 이 나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가 문화를 또 뽑혀야 돼요. 한국 측면에서 그 나주가 모든 잠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는 혁신도시잖아요. 혁신도시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가 이전을 좀 했죠. 그때 함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한전도 한전이지만은 실은 여기 인터넷 진흥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또 콘텐츠 진흥원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나주 시민들 있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거기서 콘텐츠 진흥원에서 우리 문화 있잖아요. 에 대한 좋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연구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연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딱 그것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는,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모여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해야 되고 누군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한 이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마음은 아직 조금 있잖아요.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버님 계시지만 꿀 빠지게 해가지고 얘들 지금 전부 다 서울에서 여기다가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해요. 판교에서 일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이쪽에서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어가 돼야 돼요. 연어. 그렇잖아요? 그럼 연어는 다시 획일하잖아요. 더 저희가 왕성해져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일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경영 각지에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백지에서 고생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기 지금 배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잖아요. 광주랑 나주나. 문제는 우리끼리는 못 삽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있잖아요. 다른 민족과 같이 더불어 삽니다. 백제 시대 때 그랬잖아요. 다 중국 사람 저쪽에 인도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인도의 허왕과 와가지고 있잖아요. 교수로 와가지고 그 결혼하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같이 섞이는 곳은 반드시 인도적으로 섞일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고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나올 때한 해 102만 명까지 했는데 지금 20만 명 넘게 죽었거든요. 지금 5분의 1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 스파트 나면 우리 당장 젓가락으로 죽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 저 뭡니까 저기 농사 지어주고 누가 있지 않습니까? 따서 있지 않습니까? 포장해 줍니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 부모님들 외국인들 다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있지 않습니까? 리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좀 커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우리가 그 영향력을 적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나라로 가수가 됐다. 우리 외국인들이 250만 명이거든요. 우리가 5,200만 명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 점점 안 나버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이제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굴러가려고 한다면 외국인들 750만 명, 15%인 거 15%. 그러니까 15%의 외국인들을 있잖아. 우리가 잘 모시고 3년차를 모시고 이 친구들이 딴 생각 못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차이나보다 좋고 인간적으로 대접받는 정말 그렇죠? 좋은 동네가 우리가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 없잖아요. 거기 가면 내 실력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내 능력만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법. 그래서 미국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한국의 코리안들이 이렇게 우리 동네를 만들어야 돼요. 아마 이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자기 나라에서 갖지 못했던 기회를 한국에 기회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열린 그런 넉넉한 나라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밥 먹고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뭐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하는데 정말 지금 기술 인력들 있잖아요. 고급 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풍기는 나라예요. 어떻게든 데려와요. 그리고 그건 죽는 게 값이겠죠. 그럼 상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의 그 전인층들 있잖아요. 헝그리하면서 머리 좋은 친구 우리가 데려와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를 하늘같이 모시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있잖아. 자기 잡고. 얘네들이 밤새서 일하고. 우리 전인층들 별로 일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하는 성도를 있잖아.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또 신용까지 할수 만들어주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750만 명이라는 외국인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일만 할까요? 그게 안 되겠죠? 그 사람들도 자기 있잖아요. 행복 있잖아요. 그리고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 활동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2의 고향 거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화를 다시 다음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다른 있지 않습니까? 와서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교류하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또 나중에 이쪽이 세계 글로벌 도시로 해야 된다. 옛날에 굉장히 재밌는 동은 안 되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동이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있고 여기 와가지고 무슨 베트남 음식도 있고 모든 음식도 있고 또 우리도 한번 그렇게 같이 입어보고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러한 열린 곳, 열린 장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는 광주 전남이 아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문화 그리고 농업은 이제 AI 기술을 입혀서 스마트한 못 지금처럼 재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심한 데서는 정말 노지에서 배가고는 지금 굉장히 두툼해서 많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거죠.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농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식량 장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주평야, 호남평야. 여하튼 이쪽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생명산업 있잖아요. 그리고 AI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먹거리까지 해서 우리 한 시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광주남도 부정수도 나주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병태 시장이에요. 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윤병태 시장이 이제 먼저 정치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 본인이 그 출마한다고 해서 정말 잘했어요. 그렇지. 당신이나 나랑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니냐. 그래서 그래 정말 잘 아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많이 성원을 했고 또 이번에 내려오셔가지고 지난 4일 동안 이렇게 잘했습니까? 저희 이제 예사실에서 보면은 그래요. 그 저희가 이제 232개 있잖아요. 232명의 저기 시도지사 하고 있잖아요. 군수님들 다 만나죠. 군수생 만나서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면 알아요. 내공이 어딘지 나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거기다 프라ン 지역에 사는데 로컬 사람까지 이야기하고 압도를 해버리면 훌륭할 수 없어요. 나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예, 잘 좀 도와줬으면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되는 일이 또 없잖아요. 요런 지금 만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머리를 써보니까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주고 이건 규정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저 부처가 규정을 하는 방식 바꿔줘야지 그게 가능하지 이대로는 좀 안 돼요. 이거 바꿔주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인공지능 뭐 있잖아요. 인공대학 그거 할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의원들이 조금 기억했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사 제 정의장 제가 출연했어요. 다 광주가 지지한다. 이게 전남만 안 보잖아요. 광주까지 다 지지한다. 이게 됐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회 좋은 거 붙여.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을 줘야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향 그리고 순천, 목포, 나주 이쪽은 정말 군수님 시장님이 저렇게 하다가 기업가적인 많이 있어요. 기업가적 많이 있어요. 근데 기업하는 분들은 또 기업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알아야 돼요. 행정을. 근데 윤병태 시장님이 저거죠. 행정의 달인이잖아요. 그리고 부지사까지 하시면서 지방행정까지 중앙지방행정까지 중요한 것은 기업가적인 사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 봐보세요. 그냥 뭐 기준 절차 막 이런 것만 이야기하잖아.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게 공무원의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나 그 정도를 하면 돼. 세 분 있어. 세 분 계세요? 여기 공무원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병희 시장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10개의 정책을 만든 거보다 1개의 민원을 해결하면 된다. 한 개의 민원. 대한민국은 머리가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사색 당파, 예성 논쟁이, 복식을 비싼 3일 일이면 5일 일이면 그게 답입니까? 근데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머리도 좋으니까. 그래서 각종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끝없이 싸웠어요. 우리나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사전에 있잖아요. 무슨 제도나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밀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딱 될 것 같다라고 그 사람을 밀어줘가지고 성공적인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도 엄청나겠잖아요. 남이 잘 된 꼴을 그렇잖아요. 자기도 잘 되려고 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파트예요. 삭시가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PC 이게 게임방이 잘 된다 하면은 한 달 지나면은 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 개혁이 생겨붙잖아요. 그러다 또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빨라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무원들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규제라든지 틀에 의해 가지고 틀에 의해서 깜짝깜짝을 보다 그거만 풀어주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그게 소탈하고 금방 되겠죠. 그게 정책을 펼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해서 항상 저는 이제 10가지 정책보다 하나의 제대로 된 이론을 해결하려고 저는 근데 여하튼 그거를 지금 시대하고 계신 분들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BGM 사람들이 무슨 돈을 좀 많이 해서 돈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어디다 넣으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쓰겠느냐 결과를 생각하자. 성과. 그것이 대한민국의 관점이고 그처럼 국민 세금을 잘 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명기 시장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남들이 못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주에서 성산을 만들면은 다른 데서도 있잖아요. 뭐저 경산에서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에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럼 대한민국 공부 자세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능한 행정가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키워내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꼭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윤명태 시장님과 함께 우리 나주시가 있잖아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앞으로 더 뻔히 열렸으면 좋겠고 이번에 4년 시작하시니까 4년 동안 했잖아요. 많은 업적을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그동안 상당히 워밍업 단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의 힘을 받으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다 시작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나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이번에 제가 특별시 위원장으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요. 그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감투 욕심이 전혀 없어요. 다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한테 찾아온 천재 인류의 피해. 그 사람 르네상스가 역사에 한 번 일어나 두 번 일어납니까? 이때가 왔다 이거죠. 이 중요한 때는 모든 걸 있지 않습니까? 앞만 봐야 돼요. 앞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을 더 나가려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방향을 제시하고 몰아가서 있잖아요. 힘을 미래로 있지 않습니까? 쏟아붓는 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시당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반도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도 반신반의 하시잖아요. 정권 대표 뭐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렇게 돼서 저기 반드시 시향이 좀 더 반드시 시향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있잖아요. 많은 게 그러면 산업에 대한 흐름도 알아야 되고 국가 정책 반응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물줄기를 잡아야 되지. 이 밑에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 동네에 넣는다, 저 동네에 넣는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이것이 있어야겠지만 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큰 줄기를 있지 않습니까? 계속 놓치지 않고 쫓아가면서 우리한테 인정받고 끌고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기업들도 위치를 좀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은 산업 정책도 해보고 또 그래도 제 경제교육부도 기재부가 대한민국 경제정책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그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제가 다 다뤄봤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도움을 절실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앙부처 협조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업이 중요한데 내가 그 차관 마치고 삼성전자 그룹에서 제가 사회이사 그래가지고 그 동네 좀 사람들 랩도 좀 알고 기업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투자 결정을 하는지 그게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 공장이 지금 삼성전자 2인자 이게 그 친구가 계속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정책 상황을 제가 이야기 좀 많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동안 34년, 36년 동안 제가 불러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퇴직한 조금은 좀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노하우를 제가 잘 지역방지 양분들 수 있도록 지겠다는 그 일종의 사명감으로 이번에 제가 위원장 나간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 또 전진해서 박수! 예.
예, 그래서 위대한 영상당 르네상스를 우리 다 같이 만듭시다.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께 바라고 싶은 거 우리 나중에 그냥 오셨으니까 또 다른 지역 기관을 이게 또 어제 뺏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여러분들 할 말씀 있으면 이때 하십시오. 잠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 사전에 이제 저는 장기요양기관 연합회장입니다. 네. 복지 쪽으로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복지 쪽 말고 다른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주는 어찌됐든 반도체라는 큰 게 오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전에 나주 전남 강주 혁신도시라는 도시가 나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된다면 전남 강주 특별시 이전에 전남 강주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던 나주로 집중돼서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좀 했고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과 이걸 좀 하셨고 원칙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통합된 곳에 더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쪽에 정말 이쪽에서 좀 라는 아마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제 대한민국 넘버원 이제 그 공기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전이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이 동네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전을 이용을 해야 됐잖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또 이 시장 수요 있잖아요.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와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도 일자리 만들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와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게 알을 낳도록 해서 알을 지금 잘 낳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놈이 알을 낳도록 해야 돼. 암만 먹어 오더라도 있잖아요. 뼈가지가 이렇게 안 올 거예요. 지금 한전에 비하면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전 이 이제 그 제대로 이 지역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황금알을 붕붕 있잖아요. 예, 마토로 그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콘텐츠 진흥을 있다니까. 콘텐츠 진흥을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의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끌어내서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문화 기업들이 여기 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 전남대문 저도 먹고 잘 썼습니다. 저기 예술대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들락붙어가지고 전자공학 한 친구 들락붙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수학으로 뭐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활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한전 활용법, 나주 시민들의 한전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나서 여러분들 딱 한 분만 더 참고 포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지 위원장님, 난 오셨으니까 한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전남 학교에서 38년간 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이어서 전남광주 교육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교육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1년 전에 나주 교육 빅뱅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나주가 굉장히 이 전국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부라든지 그 국토부까지 핵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주 교육 빅뱅 프로젝트.
34년까지 나주 3만 명 학생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혁신도시에 공ገብ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 나주의 윤정빈 교육장님이 김대중 교육장님과 연합을 하고 윤병태 시장과 이렇게 삼각편대를 해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이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 교육 빅뱅 프로젝트 목으로 윤병태 시장님의 나주시청의 교육 지원과를 통해서 아예 그냥 목적 사업비로 연간 50억씩이라도 지원하면 나주 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하고 그 교육이 대한민국 국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원을 좀 약속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한전이 왔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에 한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에너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이제 문제가 그리고 이제 그룹이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명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그렇잖아요. 정책을 정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윤병태 시장님처럼 해가지고 내가 그만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나중에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에너지 고등학교 특성화고 평소 아이스더블로 바꾸자. 지금 그 법안을 제가 제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있잖아요. 거기 일할 있잖아요. 인력을 지금 이제 배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중 교육청도 좋고 그런 거예요. 뭐 게임 있잖아요. 교육청도 뭔가를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경쟁이에요. 그래서 나중 같은 때가 시장님들 있잖아요. 먼저 열려 계시고 같이 그 빅뱅 프로젝트 한다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를 만드시라고. 그래서 광주에 내는 뭐가 내든 가족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주에 있는 있잖아요. 반도체로 보내든지 아니면 있잖아요. 뭐 에너지로 보내든지. 그러니까 에너지고 이렇게 만들어면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다 노려볼 거예요. 아니면 저 있잖아요. 중국에서 노릴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라고. 네. 여러분들이 똘똘똘똘 인터넷 그리고 남들도 없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치고 나가라고. 하세요. 윤들 대신에 같이 해가. 그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노력하지만 어떻게 나중만 이렇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나가시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많이 기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하튼 사람이 내려온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약간 거리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럼 그 사람들 자녀들은 교육은 우리가 여기서 아주 특목고를 하나씩 제대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넘버원 되어서 에너지 보고 얘네가 좋고 뭘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있잖아요. 과학적 필요 때문에 내다시 좀 키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 우리 나주가 어떻게 영상을 내려가는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실지 포럼 재단은 10월달에 출범합니다. 그 전에 지금 나주 사람 발전 4개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럼이 출범할 때 제가 국정감사 진행되지만 제가 국정감사를 피해서 체결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반드시 우리 특별시장 위원장님으로서 참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나주가 한전이라든지 콘텐츠 우리 관심 안 가졌잖아요. 문학교 인터넷 진흥원이라든지 콘텐츠인데 오늘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문화 같은 거 수출하고 우리 지금 여기 BTX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포토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차례로 해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신 분들 특히 오늘 다음에 하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지낼 수 있겠다는 분이 지금 왜 하다가